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로짓 리그레이션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로짓이 무엇인지, 프로빗 리그레이션과는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즈와 오즈 레이쇼, 이 둘의 개념과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명목 변수일 때 사용하는 회귀 분석 방법입니다. 회귀 분석과 모든 형태가 같고 단지 종속 변수만 이항형 또는 순서적인 다항형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다중회귀는 종속 변수가 계량적인데 반하여 로짓 회귀는 종속 변수가 명목 변수와 같은 범주형 변수입니다. 일반적인 회귀 분석 모형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선형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에 데이터가 이렇게 측정이 되었을 때 x와 y의 관계식을 선형함수로 적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y의 측정값이 범주형이라서 즉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면 x와 y의 관계식을 이렇게 선형함수로 적합시킬 수는 없습니다. y 값이 0보다 작을 수도 없고 1보다 크게 나올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 x와 y의 관계식을 추정하는 것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구 선수가 던지는 슛은 골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을 겁니다. 여기서 골과의 거리를 독립변수 x라 하고 종속변수 y를 성공 또는 실패, 즉 1 또는 0으로 측정합니다. 이때 x와 y의 관계 모형을 세우고 거리가 가까우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가를 검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리가 1m 가까워지면 성공 확률은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험의 합격 여부는 공부 시간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을 위한 공부 시간을 독립변수 x라 하고 종속변수 y를 합격 또는 탈락, 즉 1 또는 0으로 측정합니다. 이때 x와 y의 관계 모형을 세우고 공부 시간이 많아지면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가를 검증할 수 있겠죠. 그리고 1시간 더 공부하면 합격 확률은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독립변수가 하나고요. 이때 독립변수는 계량형입니다. 종속변수는 이항형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1, 아니면 0으로 놓습니다. 자료는 이와 같은 형태인데 y값이 0 또는 1이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어떻게 모형을 적합시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직선으로 적합시킬 수는 없습니다. y는 0과 1 사이 값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S자형 곡선을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이러한 로지스틱 함수로 적합시키려 합니다. 왜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는지에 관한 이론적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이론적인 설명을 들으시면 프로빗 리그레이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차이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왜 로지스틱 함수를 사용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y는 0 또는 1입니다. 그림과 같죠? 이때 우리가 y는 1일 확률을 p라고 하면 p는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 되면서 연속적인 값이 됩니다. 또한 p와 1-p의 비율을 오즈라고 하면 오즈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오즈가 2라고 하면 발생 확률 p는 3분의 2이고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오즈로 바꾸면 오즈의 범위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p가 2분의 1일 때 오즈는 1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즈는 좌우 대칭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즈에 로그를 씌워줍니다.
우린 이것을 로짓이라 부릅니다. 로그를 씌워서 1보다 작은 값은 확대하고 1보다 큰 값은 축소해서 좌우 대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로짓은 x의 1차 함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그를 풀어주면 오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p에 대해서 풀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짓이고요. 이 함수가 로지스틱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귀 분석을 로짓 리그레이션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즈와 오즈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오즈도 비율이고 오즈비도 비율이라 같은 값이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즈와 오즈비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모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립변수가 K개에 있는 그런 로지스틱 회귀 모형입니다. 이때 오즈는 즉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의 비는 이러한 지수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에 비해 몇 배인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즈비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변화하는 오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독립변수가 변화할 때 변화하는 오즈의 비율입니다. 만약에 xj가 한 단위 증가한다면 그때 변하는 오즈의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 값들은 이렇게 변할 수 있고요. 다 약분돼서 남는 것은 2의 베타 j 승뿐입니다. 즉, 이 베타 j 승만큼 오즈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xj의 회귀계수인 베타 j가 음수이면 2의 베타 j 승이 1보다 작고 그렇다면 오즈 레이쇼가 1보다 작아서 오즈는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베타 j가 양수이면 2의 베타 j 승이 1보다 크니까 오즈 레이쇼가 1보다 크고 그래서 오즈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공부 시간과 시험 합격 여부를 표시한 표입니다. 독립변수 x는 공부 시간이고요. 그것에 따른 종속변수 y는 합격 여부입니다. 1이면 합격, 0이면 불합격입니다. 이 데이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공부 시간이 낮은 쪽에서 불합격이 많고요. 공부 시간이 많은 쪽에서 합격이 높았죠. 이때 시험에 합격할 확률을 로지스틱 회귀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의 산점도를 그리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프에 가셔서 레거시 대화 상자 산점도를 클릭하시고요. 단순 산점도 대화 상자에서 X축, Y축의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러한 출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아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셔서 회귀분석 2분형 로지스틱 클릭하시고요. 2분형 로지스틱 대화 상자에서 y는 종속변수로 x는 공별량으로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공별량이라는 의미는 실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변수, 즉 통제하고 싶은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와 공별량을 구분한다 해도 계산 방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공별량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 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회귀계수에 관한 표입니다. 이 회귀계수는 로짓의 회귀계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오즈가 이렇게 됩니다. 독립변수의 오즈비는 2에 1.505 승이니까 약 4.5가량 나옵니다. 이 의미는 x가 1단위 증가하면 합격 오즈가 4.5배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합격 확률이 4.5배 증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합격 확률이 4.5배 증가하면 확률이 1이 넘는 경우도 생기겠죠. 합격 오즈가 4.5배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이용해서 확률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시간 공부하면 합격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오즈의 결과를 이용해서 확률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x값에 2를 대입하면 그 값은 0.2558이 나옵니다. 즉 2시간 공부하면 합격 확률은 0.2558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률의 예측값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기 대화 상자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확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세트에 확률 예측값이 표시됩니다. x는 2일 때 확률 추정값은 0.25570,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한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x에 따른 확률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를 이용해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y값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0 또는 1의 값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보통 분류하는 기준이 0.5입니다. 일반적으로 p가 2분의 1 이상이면 y는 1, p가 2분의 1 미만이면 y는 0으로 추정합니다. p가 2분의 1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되겠죠. p가 2분의 1 되면 x는 2.71입니다. 그래서 x가 2.71보다 크면 합격이고요. 2.71보다 작으면 불합격으로 예측합니다. 명령문을 이용해 y의 예측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로지스틱 저장에서 소속 집단에 체크합니다. 그러면 데이터셋에 y의 추정값이 구해집니다. 대부분 원래 y값과 일치하죠.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이 정확도는 출력 결과의 분류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표에서 회귀개수의 추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회귀개수의 유의성 검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귀개수의 추정 방법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회귀개수는 최대 우도 추정법으로 추정합니다. 최대 우도 추정법은 데이터와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게 만드는 파라미터 값으로 추정하는 방법이죠. y값들의 확률함수는 서로 독립이니까 각각의 확률함수의 곱입니다. 일반적으로 확률함수가 연속형이면 확률이 최대라는 표현이 수학적으로 맞는 표현이 아니라서 가능도 또는 우도를 최대화한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서 y값들이 이산형이어서 y값들에 대한 라이클리드 펑션이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k번 성공했다면 성공 확률을 k번 곱하고 실패 확률을 n-k번 곱합니다. 이 식을 최대화하는 개수를 찾기 위해서 이 식에 로그를 씌우고 뉴턴 랩슨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방법으로 해를 찾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회귀개수의 검정은 와일드의 통계량을 이용합니다. 가설은 각 회귀개수가 유의한가입니다. 회귀개수를 표준 오차로 나누면 이 값이 표준 정규분포에 근사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제곱하면 이는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표에서 와일드값 5.727은 1.505를 0.629로 나눈 다음에 그 값을 제곱한 값입니다. 이때 구한 유의 확률 0.017은 자유도가 1인 카이자성 분포에서 5.727보다 큰 확률입니다. 이 와일드 통계량은 개별적인 변수값에 대한 검증에 유리하지만 표본수가 작을 때는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테스트를 권합니다.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쇼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RT는 모든 개수가 0일 때의 가능도와 MLE로 추정된 개수가 추가된 모형의 라이클리후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된 개수가 유효하다면 가능도 L한 값이 큰 값이 될 테고 이 통계량 값은 양수가 될 것입니다. 그 크기는 추가된 변수만큼의 자유도를 갖는 카이저 분포를 따를 것이고 출력 결과에서 유효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개수가 유의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2 로그 의도가 16이고 이 값은 자유도가 1인 카이저 분포에서는 매우 큰 값이므로 모형에 x를 추가하는 것이 유의하게 모형을 계산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모형을 유도하는 방법을 좀 더 이론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y의 값은 0 또는 1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y의 값은 잠재 변수 y∗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y∗가 0보다 크면 우리는 y 값으로 1이 관측이 되고 y∗가 0보다 작으면 y 값으로 0이 관측되는 것입니다. y∗는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회귀 모형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y가 1일 확률은 y∗가 0보다 클 확률이고 그렇다면 이 값은 오차항이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보다 클 확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차항 ei가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고 분포함수 f를 갖는다면 y가 1일 확률, 즉 pi는 이러한 형식으로 고쳐질 수 있고요. 이것은 분포함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f를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f가 정규분포라 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f가 로지스틱 함수라고 하면 fx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로직과 오즈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로지스틱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곧대로 f를 정규분포 분포함수로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프로빗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함수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짓 모형이 좀 더 로버스트하고 해석이 쉽다는 장점 때문에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수가 여러 개인 그러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2006년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 실태와 취업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들 대상으로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를 조사하였습니다. 직장인들의 이직 의사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변수 보기에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 중에 명목 변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여부 변수를 보시면 1번이 정규직, 2번이 비정규직. 직장 소재지 변수를 보시면 1번이 서울, 2번이 경기 강원. 나중에 분석을 할 때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취업자에 비해서 경기 강원 취업자들은 이직 의사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이직 의사죠. 이 종속 변수는 0 또는 1의 값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직 의사가 있음에 관심을 가지니까 1이 이직 의사 있음입니다. 자,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셔서 회계 분석, 이분형 로지스틱, 이직 의사를 종속 변수로 보냅니다. 그리고 일자리 형태부터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환산 소득 전체를 공별량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 세 가지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 등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공별량 중에서 범주형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범주형 누르시고요. 공별량 중에서 범주형 변수를 선택하셔서 우측으로 보냅니다. 범주형 변수들은 사후에 오제비 해석을 위해서 변수값 중에서 기준이 되는 항목이요. 예를 들어 서울 이런 것을 지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비 변경에서 참조 범주를 처음으로 하고 변경을 클릭해서 바꿔줍니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미리 잠깐 보시면 서울이 기준값이 되는 것이고요. 참조 범주는 서울과 경기를 비교하고 서울과 영남을 비교하고 서울과 호남을 비교하고 서울과 충청을 비교하는 형식입니다. 다음은 변수 선택 방법으로 앞으로 왈드를 선택하시고 옵션을 클릭하셔서 분류 도표와 적합도에 체크하시고 계속 확인을 누르십니다. 출력 결과 중에서 몇 가지만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244 케이스 중에서 이직에 관련된 의사를 밝힌 12657 케이스만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이직 의사가 있는 경우에 1, 없는 경우에 0으로 코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주형 변수는 참조 범주와 기준값들을 표시하였습니다. 시작 전 단계에서 분류표를 보시면 모두 이직 의사가 없음으로 분류를 해도 분류 정확도는 72.1%가 나옵니다. 근데 단계별로 마지막 단계까지 한 경우에 전체 분류 정확도는 75.4%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직 의사가 있음이 0%에서 30% 정도로 정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8단계에 포함된 변수들의 개수와 그리고 유의성 검정 결과입니다. 먼저 고용 형태를 보시면 고용 형태는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 첫 번째 고용 형태 1이 상용직과 임시직을 비교한 것입니다. 고용 형태 2는 상용직과 일용직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직 의사의 고용 형태가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상용직에 비해서 임시직의 이직 승산이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직 승산이 1.53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직에 비해서 일용직은 1.473배 오지가 증가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근로 형태입니다. 근로 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직 의사의 근로 형태가 유의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이직 승산이 1.3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직장 소재지입니다. 서울과 경기, 서울과 영남, 서울과 호남, 서울과 충청을 비교한 것입니다. 직장 소재지가 이직 의사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지방에 있는 직장인들이 이직 승산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청 지역은 서울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존재 여부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이직 승산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입니다. 개수가 마이너스 값으로 큰 값이 나왔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데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이직 승산은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소득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직 승산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 근무 여부는 이직 의사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전일제 변수만 개별적으로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면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중공선성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시간제나 전일제 근무는 상용직 정규직 변수와 높은 연관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전일제 근무자나 시간제 근무자가 동일한 이직의사를 간다 결론 내린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자, 이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